가 주최 주관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하나의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마다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그동안 대한애국당과 우리 애국동지들과 애국국민들이 98번째의 공식적인 태극기 집회를 가졌고, 또한 우리가 예측했던 것이 거의 다 맞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달부터 태극기 집회를 시작을 해서 8월 30일 창당을 하고 창당 이후 벌써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애국당은 변함없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상상할 수 없는 저질, 악질 정치를 목도하고 있고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김정은과 같이 대한민국을 연방제,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가려는 술책을 대한애국당은 이미 간파를 했고 저항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627일째 옥중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옥중투쟁은 장엄한 체제와의 전쟁, 역사와의 전쟁에서 본인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하는 처절한 투쟁입니다. 말 한마디 하시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그분의 말을 우리는 한 번씩 되새겨봐야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통한 국민의 진정한 민심과 지지율 하락에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문재인 좌파 정권. 문재인 시 정권의 최저 지지율이 경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지지율 또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 좌파 정권은 지탱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악렬하게 탄압 정치를 할 것이고 공포 정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98차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촛불 괴담으로 물든 광화문을 장악하고 국민께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승리를 선언한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집회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살인적 정치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권이 정말로 분노한 국민들의 뜻을 모르는 것인지, 그들이 똑바로 이 현상을, 지금의 상황을 알도록 10만의 애국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했고 이 정권의 정치 탄압에 희생당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추모하는 국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비롯해서 검사, 국정원에 파견된 변호사, 공공기관의 사장, 이런 분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회찬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드루킹은 노회찬 씨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노회찬 씨는 돈도 안 받고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죽은 것입니까? 그것이 국민들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돈도 받지 않고 부패도 하지 않았는데 노회찬 씨가 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 죽음의 의문이 지금 시중에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자살을 선택한 것인가? 또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드루킹은 말하고 있는데 노회찬 씨는 왜 자살을 한 것인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씨 지지율이 최저인 45%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권의 부정평가도 급격히 증가해서 44%를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관인 것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출신의 수사관 김모 씨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 때문에 검찰로 복귀 조치되었다는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무소불위 털어내기식 감찰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제 촛불 정권이라는 명칭도 사라졌고 오직 남은 것은 그들의 실체인 친북 주사파 정권, 여론을 조작한 정권이라는 타이틀만 남게 되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갈등과 불신, 적폐몰이, 가짜 평화몰이에 급급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비롯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팽겨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결국 김정은이 먼저였고 김제동이 먼저였고 김어준이 먼저였고 그러한 불의의 좌파 사람들이 먼저였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이 민노총의 좌파 방송이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면 문재인 씨 지지율은 20%대의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고 10명 중 7명이 내년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온갖 경제가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 정권이 내놓은 해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회복시킨 대한민국 경제를 1년 7개월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이번 주 열리는 99차 태극기 집회를 보수 우파의 성지 대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꽁꽁 얼어버린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국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여 비겁한 짓만을 골라서 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21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국민을 앞에 놓고 하는 정치쇼는 정말 가관입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5일 김무성을 비롯한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구색맞춤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그들이 말하는 복당파, 우리가 말하는 탄핵 찬성파의 배신자의 명분을 세워주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애국 국민들이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발표한 김성태, 정진석의 면죄부를 주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적 쇄신 대상 명단의 상당수는 현재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의원들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변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무성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협위원장을 내려놓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김무성을 왜 넣는 것입니까? 애국 국민들은 김무성의 영원한 정계 은퇴를, 정계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무슨 쇄신을 했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까? 도대체 좌파들이 떠드는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 안에서 자기들의 동료에 의해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했던 그 사람들을 쳐내는 데 있어서 좌파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이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적폐청산으로 쳐버렸습니다. 김성태는 그야말로 탄핵 칠적 중의 우두머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안민석과 안철수와 희덕거리던 김성태가 있고 탄핵 정국에서 반기문을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고 자유한국당을 배신했던 그러한 정진석은 본인이 왜 칠적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에서 하나씩 다 밝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을 놔두고 어떻게 쇄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5당은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국회는 지금 당장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데 해산을 떠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꼼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애국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애국당이 가장 유리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360명으로 늘리면 최소 36명의 국회의원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애국당에 아무리 유리한 선거제도라도 우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대한애국당다운 것입니다. 대한애국당답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당에 피해가 가더라도 국민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대한애국당다운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고 지역구를 줄이십시오. 비례대표가 꼭 필요하면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예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했습니다. 북한 퍼주기 예산을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기타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약자들의 예산을 챙기지 못하고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만을 챙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당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도 예산 투쟁조차 하지 못하는 비굴하고 능력 없는 당입니다. 다음입니다. 국회에 난입해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난동을 부린 백두칭송위원회 집단. 백두칭송위원회의 배후에 청와대 주사파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난 13일 헌정기념관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서 북한 인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두칭송위원회 남녀 세 사람이 와서 이 국회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경찰에 경고합니다. 이번 백두칭송위원회는 대한애국당의 세미나를 방해한 것을 어물쩍 넘기면 대한애국당과 생각이 다른 모든 국회의 세미나를 장악하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물쩍 넘기면 대한애국당과 생각이 다른 모든 국회의 세미나를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형태로 보여주겠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경찰의 잣대도 공정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국회의원실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난입해서 방해하고 북한 인권 이야기조차도 국회에서 하지 못하게 떠드는 그들의 만행을 경찰이나 검찰이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는 똑같은 형태로 애국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세미나마다 장악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당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그동안 비겁하고 용기 없이 행동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 국회 세미나를 무력화시키려고 벌인 난동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